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원도 삼척으로 번져 오늘까지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릉과 동해 산불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강풍주의보가 해제되면서 주불 진화의 기대가 컸지만 심한 연기와 안개로 진화의 어려움이 컸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집계된 상황만으로도 축구장 8,500개 규모라는 엄청난 산림 피해입니다. 최근 가장 피해가 컸던 산불이 재작년 4월 안동에서 발생한 산불인데요.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가 그보다 최소 7배 이상입니다. 피해액은 아직 정확한 집계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여의도 면적의 58배나 되는 산림이 사라졌으니 그 피해액도 엄청날 수밖에 없겠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건데요. 제발 바람이라도 좀 잦아들어서 산불 진화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월 7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하이컨트리에 있다. 트래버스 다운 스케일, 동급 최대 5.2m 전장, 압도적인 실내 공간, 안전까지 생각한 디테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리브 슈퍼, 리브 하이, 슈퍼 SUV, 트래버스 하이컨트리. Chevrolet, find new roads. 축하합니다. 한국자동차 전문 기자협회와 한국자동차 기자협회 선정 올해의 픽업, 올해의 유틸리티 렉스턴 스포츠. 지금 이관왕 기념 이벤트를 소개합니다. 1년간 월 1만 원만 납입하는 초기 부담 제로 할부부터 기존 스포츠 고객 재구매 시 추가 특별 지원까지. 뉴 렉스턴 스포츠 3월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하죠. 일부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 뉴스 시원하게 정리해드리는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함께 하시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대선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자죠. 더불어민주당 안동 예천 지역위원회 김위한 위원장을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를 연결해서 안상준의 세상 읽기 함께 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슬기로운 뉴스 생활 슬뉴생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양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대 대선. 자, 사전투표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이루어졌는데 우리 양 기자님 투표는 하셨습니까? 아직 저는 마음의 결정을 못 내려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이요? 양 기자님 아직도 못 정하셨어요? 네네. 예, 이 부동층 중에 한 명이 바로 우리 양승진 기자였는데 아마 아직도 마음의 결정 못 내린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특히 이번 대선 같은 경우가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어서 더 그런 것도 같고 그런데 전통적인 우리 보수 성향인 우리 지역 출신이 민주당 민주당계 정당의 대선 후보가 됐다니 이것도 좀 아이러니고 그렇죠? 네네. 예. 그 안동을 비롯해서 이제 경북 북부권은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적으로 이제 보수 성향이 강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안동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고향을 앞세우며 안동을 비롯해서 북부권, 그러니까 북부권과 대구 경북 TK 공략의 교두보로 이제 안동이나 북부권을 삼고 있는데요. 네. 이 후보는 이제 지난달 28일 안동 웅부공원에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선거운동 유세를 했습니다. 예. 이날은 역대 안동에서 열린 진보나 민주진영계 대선 후보 유세로서는 가장 많은 인파가 몰려들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예. 그 이제 민주당 선거 캠프 측은 TK 지역의 민심 변화가 이제 제대로 먹혀들었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중도층을 향한 표심구애, 부동층을 향한 표심구애가 어느 정도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예, 지난달 28일 안동 웅부공원에서 이렇게 유세가 있었는데 네네. 저도 직접 가보진 못하고요. 그 시간대가 그래서 네네. 유튜브로 다 보긴 봤는데. 그 당시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좀 정리 좀 해주실까요? 네, 이제 일반적으로 이재명 후보라고 하면 시원한 사이다 같은 발언 등으로 이제 정평이 나 있는데 예. 이날은 고향이란 점을 감안했는지 톡톡 쏘는 발언 대신에 이제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이나 고향에 대한 향수
그리고 안동인이라는 자신의 고향이 안동이라는 자부심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네. 또 육사 이전이나 옛 안동 역사 부지 개발과 같은 지역 맞춤형 공약 등도 이제 자기가 소개도 했었는데요. 네. 이렇게 이 후보의 공약법, 특히 이제 이재명의 고향은 안동이다라는 인식을 심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지역 정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또 네. 민주당 측에서는 보수 일색인 지역의 정서상 이제 샤이 이재명이라고 그러는 이제 지지층이 있다. 그래서 이제 바닥 민심과의 스킨십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후보에 대한 호감도가 지역에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게 우리 지역 정서가 이제 보수 일색이다 보니까 네네. 샤이 이재명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지역이 좀 많을 것도 같고요.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야당 얘기를 좀 해보죠. 윤석열 후보 한 차례 안동, 영주 방문 일정이 이제 취소되기도 했었는데 윤 후보는 어떻게 지역을 공략하고 있나요? 네, 일단 이제 윤 후보는 2월 27일 일요일 날 영주를 시작으로 해서 안동, 영천, 경산, 포항 등 경북에서 유세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이날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무산됐다라는 이유 등으로 이제 기자회견을 그 국회에서 예정을 하면서 예. 오전 일정인 영주와 안동 일정 등을 모두 취소를 했었습니다. 예. 네, 이제 27일 오전에 당시 이제 이른 시간 영주 일정이 시작하는 시간이 8시인가 9시부터 했는데 예. 당시 이제 시민들이 유세 장소인 영주시 태극당 앞에 이제 모여 있었는데 네. 일정이 취소되면서 시민들의 불만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이때는 이제 근데 이제 단일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가 이뤄지기 전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때 영주에 아침에 있었군요, 유세가. 네. 그래서 이미 이제 많은 분들이 나와 계셨을 테고요. 현장에.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는 안 후보와 단일화도 이루어졌고요. 지난 4일에는 늦게나마 안동, 영주 다시 찾았는데. 네네. 그리고 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문경, 예천 등을 방문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일단 이제 윤 후보가 4일날 안동을 찾았을 때는 장소도 이제 앞전에 이재명 후보가 찾았던 웅부공원이랑 똑같았습니다. 예. 이날 이제 윤 후보, 그러니까 국민의힘 측에서 집계한 인원은 한 300여 명 정도가 모였다. 예. 이렇게 하면서 안동 시민들 앞에서 정권 비판에 대한 목소리를 좀 높였습니다. 우선 이제 윤 후보는 민주당 정권 5년의 집권 기간이 안동 시민과 경북인들의 자존심과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완전히 짓밟았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또 이제 안동 출신인 이재명 후보의 법인카드 논란 등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날선 비판도 있었습니다. 예. 아까 이재명 후보의 대표적인 공약 육사 안동 유치가 있었잖아요. 네네. 윤석열 후보는 눈에 띄는 공약이 어떤 게 있나요? 그 지역과 관련해서 이제 대표적인 윤 후보의 공약은 경북대 분원 상급 종합병원의 안동 설치, 그리고 첨단 바이오 및 신약 개발을 통한 세계적인 백신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지난 4일날 안동 유세에서는 이 후보는 이제 지역 공약을 내세우기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후보의 각종 논란들이나 정부 정책 등에 대한 비판 등이 줄을 잃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이 후보를 이 후보의 개인적인 논란들,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들을 하면서 이제 지지세를 결집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선거 결과 그리고 지역의 득표율이나 투표율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는 게 일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준석 당대표가 예천이랑 문경 등을 찾으면서 80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80? 그러니까 예. 투표율 80% 이상의 예. 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득표율을 80% 이상을 이제 공언을 한 게 그 80을 언급을 하면서 특히 예천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예천에서 80을 달성을 하면 이제 국민의힘 그 당사도 이쪽으로 경북도당도 이쪽 안동이나 예천 쪽으로 옮길 수 있겠다 이런 말까지도 했었는데요. 이런 것들 이게 전통적인 보수세가 강한 지역의 특징을 고려했을 때 이런 것들이 이뤄질 수 있을지, 또 반대로 민주당계 정당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지역 출신의 대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 고향에서 얼마나 많은 표를 얻을 수 있을지도 그러네요. 앞으로 이제 한 이틀 뒤에 대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목표는 그러니까 투표율 80 이상, 네네. 득표율 80% 이상, 이걸 목표로 내걸은 거군요. 국민의힘은. 이게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2012년 12월 대선 때도 그리고 이렇게 경북
특히 이제 우리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북부권 같은 경우에는 보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지역에 와서 선거 유세를 할 때 주로 많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80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80% 넘었던 곳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지역 중에. 제가 그렇죠. 저도 이제 그걸 찾아봤었는데 제가 알기로 예천인가 이렇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전통적으로 어쨌든 지역에 그 보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보수 정당 후보들이나 그다음에 보수 정당에서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선거를 할 때, 선거 유세를 할 때 80-80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목표는 80-80이고 혹시 민주당 목표가 뭐 나온 게 있나요? 우리 경북 지역에서 뭐 몇 % 이상 득표? 경북을 콕 집어서 민주당에서 이야기한 거는 제가 찾아본 거는 없는데요. 그때 예전에 이제 뭐 선거 출정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거는 TK에서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후보의 득표를 30%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30% 이상. 근데 이제껏 뭐 역대 어떤 후보도 이제 30%의 득표율을 달성은 TK에서 못했던 걸로 민주당계 후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실적인 목표를 현실적인 상황에서 또 이재명 후보가 안동 출신이라는 것들을 고려를 해서 조금 더 나가서 목표를 잡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 고향이 또 안동이니까 그렇게 또 무모한 그런 목표는 아닌 것도 같고요. 어쨌든 빨리 결과를 좀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소식 하나 볼까요? 산불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 사실 뭐 우리 북부 지역 지금 뭐 방송 권역은 아니지만 울진에서 어마어마한 산불이 지금 나서 현재도 지금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 지금 뭐 방송사마다 그 피해 면적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정밀 조사가 있어야 되는데. 5시 기준으로는 일단 잠정으로 17,000헥타르 이상의 산림이 소실된 걸로 제가 조금 전에 봤을 때 16,000헥타르로 봤는데 거기에 또 1,000헥타르가 더 늘었군요. 그래서 뭐 축구장 뭐 23,000개 이상 그렇죠. 피해 면적이 발생했는데 그 축구장 하나가 얼마나 큽니까 사실. 가로 100, 세로 100 가까이 되잖아요. 그 정도는 안 되지만 어쨌든 그게 2만 개 이상이 다 그 산림이 소실이 된 거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그 산불이 난 건데 자, 왜 이렇게 산불 발생이 잦은 건지 매년 그리고 또 이번에 또 왜 이렇게 또 피해 면적이 큰 건지 이거 좀 분석해 주세요. 원래 이제 발생한 산불이 지난 5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국적으로 246건이거든요. 이게 최근 10년 연평균이 한 480건 정도 되는데 한 두 달 상간에 벌써 이제 절반 수준을 넘은 거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지난 5일 기준, 지난 토요일 기준으로 해서 총 246건이 발생을 했는데 근데 연평균 480건 정도. 1년에. 1년에 평균 480건이 발생하는데 벌써 한 두어 달밖에 안 지났는데 그 절반 240건이 발생했군요. 그게 이 같은 이유가 이제 산불 발생이 잦은 이유를 보면 산불이 발생이 잦거나 혹은 뭐 확산하는 이유를 보면 일단은 날씨를 들 수가 있습니다. 날씨 너무 건조해요. 비 언제 비 구경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 2월 말까지 안동에는 단 1mm의 비도 내리지 않았다라는 그 정도로 이제 대구 기상시청의 통계 자료를 보면 그런데요. 안동뿐만 아니라 이제 대구 경북에서 대구도 그렇고 영천도 그렇고 뭐 비 1mm도 올해 비 1mm도 내리지 않은 곳이 몇 곳 됩니다. 그리고 경북의 평균 강수량이 원래 이제 한 4, 5mm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요. 이게 작년에는 뭐 1, 2월 달에 연평균 강수량, 1, 2월에 월 평균 강수량이 18.1mm였고, 평년은 한 40mm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너무 낮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비가 안 내리니까 도내 곳곳에서 건조특보도 연일 발령이 돼 있고요. 이제 건조한 날씨가 산불 발생의 기후적인 요인이라면 또 사회적인 요인 또한 있습니다. 기후적인 요인, 비가 너무 안 오는 이 요인 말고 사회적인 요인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활동이 없으니까 이제 주로 이제 등산, 장기화된 거리두기 여파 등으로 등산 인구가 늘면서 결국은 산에 사람이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산불이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한동안 이제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 뭐 유권자 명부 확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선거 사무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지자체 행정 공무원들이 좀 투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행정적인 공백도 좀 발생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산불이 확산을 하고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거나 또 산불 발생이 잇따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가 더 걱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가 이 건조특보 우리 저 계속되고 있고 이렇다 할 그렇죠. 비소식도 없고 비소식이 이번 주 일요일에 있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올지도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정말 걱정이 많이 되네요.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봄철에 산불이 집중이 되는데요. 연간 그러니까요. 산불은 보면 이제 통상 2월 1일부터 해서 5월 15일까지 이제 이때를 뭐 봄철이라고 보면 예. 이때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3, 4월에 가장 집중이 되는데요. 예. 그 산림당국은 이제 이달 15일부터 다음 달 4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을 뭐 청명도 있고 한식,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등 이제 어떻게 보면 산불이 날 수 있는 뭐 날짜들이 좀 몰려 있어서 이렇게 이때를 이제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해놓고 있는데 예. 일단 그 작년에 2020년이죠. 1944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됐던 안동 산불의 경우에는 2020년 4월 24일 날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뭐 것들을 고려를 하면 울진에 이제 지금 대형 산불이 나서 아직도 진화 중인데 앞으로도 봄철에 이제 뭐 4월, 5월까지 이런 산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매우 우려스러운데요. 예. 앞으로 이제 산간 인근에서 불시 취급을 주의를 하고 또 논두렁 소각 등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등 정말요. 예. 네, 모두의 주의가 각별하게 좀 요구가 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람이 요즘 뭐 너무 무섭게 부니까요. 오늘은 조금 잔잔했는데 네네. 절대 이게 논두렁 소가 요즘 같은 날씨엔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왜 울진 산불 있잖아요. 이거 크게 난 거. 네네. 그것도 지금으로 봐서 뭐 정밀조사 해봐야 알겠지만 담뱃불 이렇게 차로 가다가 담뱃불을 버린 것 같아요. 지금으로 봐서는 CCTV 화면 보니까. 이게 또 보니까 저도 이제 좀 전까지 이제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요. 담뱃불 관련해서 이제 발화지점이 그러니까요. 울진군의 그 발화지점 그 시점에 맞춰서 뭐 도로가였잖아요. 바로. 차량이 한 뭐 4대 정도가 당시에 이제 지나가던 것들이 이제 CCTV에 포착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근데 그 CCTV 영상을 보면 갑자기 불이 바람을 타고 한 번에 확산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예. 네, 이게 담뱃불 같은 이런 사소한 불씨 취급도 진짜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앞차에서 왜 담배꽁초 그냥 휙휙 버리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뒤에서 따라가다가 보면 정말 기분 나쁜데 이거 네네. 정말 요즘 같은 날씨엔 뭐 평소에도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담배꽁초 창밖에 버리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정말 요즘 같은 때는. 맞습니다. 예. 자,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왜 이 일을 하려고 하죠? 육아에 자신 있나요? 어른도 잘 모실 수 있고 그 약속 지킬 수 있죠? 국민의 건강을, 서민 경제를, 아이들의 안전도 책임질 수 있나요? 당신은 대통령 후보에게 묻습니다. 다가오는 3월 9일 투표로 묻습니다. 모두의 바람을, 국민의 생각을 꼭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대한민국의 면접관이 되어 당신의 대통령을 채용해주세요. 3월 9일 투표로 채용해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6시 25분 32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어느 때보다 사전 투표율도 높고 대선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다양한 후보에 대한 지지와 연대 표시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과 내일 라디오 오늘에서는 양강 구도를 형성 중인 두 후보의 지지자를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더불어민주당 안동 예천 지역위원회 김위한 위원장을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동 예천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위한입니다. 예, 지금 뭐 긴장 많이 되시겠어요, 이제 슬슬. 예. 그렇죠. 자,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대선 이거 지금 뭐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판세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이번에 치러지는 20대 대선은 유례 없는 초접전 양상을 이어가며 정치권은 물론 언론이나 여론조사 전문가조차도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예. 지난 4월 양일에 걸쳐 실시한 사전투표 역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새로운 대통령 탄생에 대한 관심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예. 이번 대선 핵심은 크게 인물론과 정권 교체라는 싸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현명합니다. 더 나쁜 정권 교체가 아니라 더 나은 정치 교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간의 선거 과정 또한 모두 지켜봐 오셨습니다. 야권은 무분별한 네거티브와 미래 비전도 없는 묻지마식 정권교체 주장은 결국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TV 토론을 한 번이라도 시청하신 분이라면 대한민국의 미래와 내 삶을 위해 어느 후보를 선택해야 할지 충분히 판단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느 해보다 박빙인 지금 선거인데요. 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사전 투표일 하루를 앞두고 이제 단일화해서 아주 막판에 큰 변수가 되고 있는데 이 단일화 민주당에는 유리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좀 불리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저도 새벽에 뉴스를 통해 두 후보 단일화 소식을 접했는데요. 예. 국민적 공감을 얻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향하는 이념과 추구하는 정책 비전이 너무 다른 두 후보 날치기식 단일화는 명분이 없고 진정성도 없습니다. 결국 국민의 눈에는 자리 나눠 먹기식의 야합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네. 특히 TV토론하고 기자회견 등으로 수없이 단일화 결렬을 선언하고 완주의사를 밝혀왔던 만큼 이번 단일화는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고 당원과 지지자를 이용하고 배신한 부끄럽고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예. 일례로 안철수 후보는 지난 울산 유세에서 윤석열을 뽑으면 손가락을 자르고 싶을 거다라는 발언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이미 여기저기서 강력한 반발 여론이 형성되고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아주 부끄럽고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다. 이 단일화가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가 왜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 어떤 점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시는지요? 예, 사회자도 다들 아시다시피 이재명 후보는 자랑스러운 우리 안동의 아들입니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안동은 대통령을 배출한 고장이라는 명성과 위상을 얻게 되겠죠. 네. 그러나 이런 부차적인 이유만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시대가 이재명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현재 대한민국 상황은 코로나의 장기화, 양극화와 저성장,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국제 패권 경쟁이라는 위기가 바로 앞에 닥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에겐 위기에 강하고 검증된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숱한 위기 속에서 위기 극복을 넘어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서 성과와 실적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시대적 과제와 이를 해결하라는 국민의 요구, 이른바 시대 정신은 바로 이재명 후보에게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그 육군사관학교 안동 이전 공약이 지금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 이 공약의 의미를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이재명 후보는 지난 설 명절 2월 1일 초하룻 날이죠. 고향 안동을 방문하여 절박한 안동과 북부권을 살릴 방안으로 육군사관학교 안동 이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이전은 단순히 공공기관 하나가 주소를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이자 호국 인재 양성의 요람이 우리 안동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동은 독립운동의 발상지이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지사를 가장 많이 배출한 곳입니다. 또 안동 출신 석주 이상영 선생께서는 초대 국무령을 지내시면서 육군사관학교 뿌린
무관학교를 만들어서 무장 항쟁의 토대를 쌓기도 하였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그 뜻을 기려 한국 정신문화 수도이자 독립운동 성진 이곳 안동에 육군 사관학교를 이전하여 나라 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민족 문화 정치성이 이어지게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육군 사관학교 이전이 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매우 큽니다. 먼저 인구 유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생도 및 지원 병역 등의 직접 인원 4천여 명과 군인, 부양가족, 산하기관 관계자들의 간접 인원 6천여 명을 포함하여 최소 1만여 명 이상이 안동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인구 유입에 따른 발전과 지역 소비 활성화, 소상공인 생태계 개선,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 유발 효과도 기대됩니다. 네. 무엇보다 인구 유입과 지역 발전 그리고 발전에 따른 인구 재유입에는 도약과 성장을 위한 지속 가능한 선순환 구조가 완성돼야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네. 우리는 육사 이전하는 천재 이루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안동시와 시민, 지역 정치권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칠 때라 생각합니다. 네, 육사 안동 이전 단순 공공기관 하나 이전이 아니라 역사적인 당위성을 갖고 있다. 또 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 어마어마하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또 이재명 후보가 안동 지역에 첨단 바이오 산업단지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이 공약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균형 발전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기회와 자원이 어느 한쪽에 편중된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공정실현의 첫걸음이었습니다. 네. 근대화의 초도를 닦고 산업화를 이끌었던 우리 경북은 오늘날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경북에서는 5년마다 한 개 군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매년 8,000명에 이르는 젊은이가 고향을 등지고 있고 특히 경북 북부권 6개 군은 이미 소멸 고위험군에 속해 있습니다. 예. 위기에 빠진 경북과 안동을 구하기 위해서는 노후화된 산업을 미래형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지역 특화 전략 산업을 개발하여 안동의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이재명 후보는 바이오, 의료 산업 기반을 확충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경험해 보았듯이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은 하루 이틀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백신 의료 산업을 육성해서 장기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안동에는 이미 경북 바이오 산업연구원과 동물세포 증증 실증센터, 국제백신연구소 분원 등 첨단 의료 산업의 기반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와 연계하여 안동을 비롯한 경북 북부 지역을 글로벌 백신 의료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백신 첨단 투자지구와 백신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서 백신 등 바이오 기업이 우리 지역에 모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예. 자, 이 밖에 또 다른 안동 지역 공약 뭐가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그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정치 철학이 다죠.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안동 발전의 걸림돌이었던 안동댐 인근 지역을 지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민에게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자연환경 보전지역 가다 지정 여부와 과거 유사한 규제 완화 사례를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또한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구 안동역 부지를 활용하여 원도심 재창조 거점이 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외에도 안동의 농업이 융복합 미래농업으로 전환될 수 있게 디지털 농업 기술 개발과 미래농업 시범단지 조성도 적극 지원하여 생명산업인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득 공백에 놓인 60대 초반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의 장년수당을 지급하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개수를 2개에서 4개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 요양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 어르신 일자리와 경단 지원을 확대하는 어르신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예, 크게 봐서 우리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육사 안동 이전, 또 첨단 바이오 산업단지 조성, 여기에다가 이제 안동댐 인근 지역 규제 완화 들고 나오셨고, 자연환경 보전 지역입니다. 예, 구 안동 역사부지 활용 개발. 뭐 이렇게 시민들의 수건 사업이죠. 예, 또 120만 원 정도의 장년 수당 지급하겠다 이런 공약도 있고요. 연간 120만 원. 또 임플란트 2개에서 4개로 확대하겠다 등등 이런 공약을 하셨고 예천 지역 공약도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 그리고 상주 도청 신도시간 지방도 916호선 선형 개량
또 항공훈련센터 유치 등등 이런 또 예천 지역에 또 공약도 놓으셨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 지역 유권자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좀 전해주시죠. 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안동시 예천 구민 여러분, 제2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도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선이 갖는 의미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크고 중요합니다. 통합과 분열, 민생과 정쟁, 미래와 과거, 유능과 무능, 성장과 퇴보가 결정되는 역사적 분기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간절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지역과 대한민국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꼭 투표해 주십시오. 진영과 이념을 넘어 과거가 아닌 미래로 나아가는 선택을 해 주십시오. 이재명이 시대 정신입니다. 검증된 유능한 경기 대통령, 위기에 강한 민생 대통령, 안동이 낳고 기른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오늘은 민주당 지지자를 만나봤고 내일 같은 시간에는 국민의힘 지지자 의견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안동 예천 지역위원회 김위한 위원장을 만나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상준의 세상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영혼의 사학자 안상준 교수라고 좀 불러드리고 싶은데 매주마다 우리 교수님 준비하신 내용이 기대가 많이 돼요. 오늘은 또 어떤 얘기 준비하셨어요? 이제 내일 모레가 대선인데요. 네. 지난주에 좀 이어서 대선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 대선 얘기. 그래서 지난 주말 금요일 토요일 날 그 기록적인 사전 투표율을 기록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록적인 사전 투표율에 담긴 의미, 이게 어떤 걸까? 사실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36.9% 무려. 네네. 그런데 사실 오늘은 하루 종일 이 역대 최다 투표율로 화제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어제 있었던 그 확진자 격리자 투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많이 가려진 그런 측면이 있는데 오늘 이 역대 최고 사전 투표율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죠. 사실 이번 대선 보면은 야권에서는 정권 교체를 꾸준히 이제 주장하고 있고 여권에서는 이에 맞서는 정치 교체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국민들 고민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권 교체냐, 정치 교체냐,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요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좀 현 정권에 대한 평가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왜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현 정부 여권에서는 왜 정치 교체를 해야 되는가? 이게 두 개 다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바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상당한 질적인 차이가 있는 교체죠. 어떤? 그래서 현 정부를 좀 이제 평가를 하자면은 사실 지난 30년 동안 87 체제 이후에 우리나라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실현해 가면서 산업화에 성공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선진국으로 이제 공인을 받는 그런 국가가 됐습니다. 이제 명실상부한 선진국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지금 이제 웅크타드라는 이제 국제기구가 그걸 이제 선포를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선언적인 의미가 있지만 이미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미 실현을 했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서서 사회민주적 민주주의. 사회민주적 민주주의?
그 전 국민이 인간답게 사는 사회를 좀 향해서 좀 이렇게 삶의 질을 좀 향상해주고 좀 더 나은 질의 어떤 그런 사회를 염망하는데 그게 지금 결정적으로 표출된 게 2017년 촛불혁명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촛불혁명의 결과로 탄생한 현 정부에 대해서 지금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이 많이 실망을 하고 있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믿었던 너마저 이렇게 국민을 실망시킬 거냐 뭐 이런 심정마저 드는데 네. 이러한 정서를 파고들고 야권에서는 거봐라 실력이 없으니까 이제 그만 내려와라 그리고 정권을 내놔라 이러고 아니다 그래도 우리가 좀 도덕적으로 조금은 좀 나으니까 정치 교체를 통해서 한 번 더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편에서 야권에서는 묻지마 정권 교체를 요구하고 또 여권에서는 조금 뒤늦었지만 좀 한 번만 봐달라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 이제 586 퇴장하겠다 그런 이제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으면서 예. 정권 교체와 정치 교체 사이에서 국민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잘 정리를 해주셨네요. 정권 교체냐, 정치 교체냐, 우리 국민들의 선택은 과연 무엇이 될는지. 자, 지난 4일, 5일 있었던 사전 투표에서 그 투표율 무척 높게 나왔죠. 36.93%. 우리 지역만 보니까요. 우리 의성 사전 투표율이요 55.92%가 나왔고요. 영양도 54%가 넘었어요. 그리고 광역자치단체별로 보니까 저쪽 호남 지역이죠? 예, 호남 지역이 상당히 높게 한 50% 안팎. 그렇죠. 전남, 전북, 광주가 1, 2, 3등을 했고 세종도 상당히 높았고 경북도 41%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높은 사전 투표율 이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지금 뭐 경북하고 전남을 좀 예를 들으셨는데 이 지역에 사는 인구 분포를 보면은 이분들이 좀 상당히 그 노령층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노령층이 많으면 그분들은 이제 그분들이 원하는 후보를 가서 찍으셨겠죠. 그렇죠. 지역별로 아마 그 후보는 아마 분명하게 차이가 날 거라고 저는 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금 자기가 미는 후보들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해서 당선을 시키겠다 하는 그 열망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저는 사실은 6일 전에 투표 이제 6일 전에 안철수 후보가 이제 단일화를 선언하면서 사퇴를 하는 장면을 보고 이건 정말 이제 투표 결과를 오리무중으로 빠뜨리는 그런 그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했습니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지금 야당 후보 두 사람의 지지율을 합하면은 여당 후보를 훌쩍 넘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지금 그렇게 단순한 계산으로 끝날 건지 단일화의 역풍은 없는지 이게 지금 만만치 않게 지금 드러나고 있어서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특히 안철수 후보의 그 단일화에 대해서 그 안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이나 지지자들은 지금 그 속된 말로 완전히 멘붕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안 후보의 지지표 약 한 10% 내외 되는 표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대선의 향방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렇게. 자, 안철수의 단일화. 여기에 이제 좀 최대 변수가 지금 되고 있다라고 보는 건데, 이거 뭐, 예상이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요. 또 정답도 없는 거고,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그렇죠. 우리 안상준 교수님은 이 안철수의 단일화, 어느 당에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다들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예. 뭐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단일화가 이제 극적으로 한 두 번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요. 2002년에 단일화를 했던 당사자가
나 단일화 파기하고 이제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한 거 기억나시죠?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 때 그 정몽준 그렇죠. 후보가 그랬잖아요. 예. 네, 바로 투표 전날에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 다음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저런 정치적 배신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사실 노무현 노무현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그 결속력을 보여주면서 사실은 노무현 후보를 당선시켰죠. 네. 그때 당시에 뭐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해외에서도 들어왔다 그래요. 아, 투표를 하기 위해서? 투표를 하기 위해서. 예. 그 엄청난 이제 그런 그 심리적 그 요인으로 작동을 한 거고, 사실 또 한 번 이제 10년 뒤에 2012년도에 문재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했는데, 이때는 안철수 후보가 대선 당일날 미국으로 출국해버려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지금 저 사람은 단일화를 왜 했는가라고 지금 그 지지자들이 어안이 벙벙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에게 척패를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단일화의 이 시너지 효과라는 것은 어떤 그 메시지로 읽히느냐가 유권자들에게 다가가는 메시지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건 예측을 못하겠어요. 그게 아마 정답일 겁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신만이 알고 있을 그런 영역일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대회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초접전 양상 오늘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승부를 가를 키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좀 이건 뭐 일부 언론에서도 잠깐 비치기도 하는데, 저는 2030 여성표가 지금 이 승부의 키를 쥐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30 남성도 아니고 여성표가. 여성표. 왜 그렇죠? 저는 이 2030 여성표들은 지지 성향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예. 그걸 드러내는 순간 좀 피곤해지죠. 예. 그런데 이들은 이제 성평등 의식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행동하고 우리 사회를 바꿔나가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적극적이고 전투적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야당의 그 대선 전략을 보면은 남녀를 구별하면서 좀 뭔가 젠더 갈등을 부추기고 그러면서 이제 반사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당 대표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면서 또 야당 후보도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처럼 7자 그 전략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게 여성가족부 폐지 이거였습니다. 잘 기억하시죠? 이런 것들이 아마 2030 그 여성들에게는 대단한 그 상처로 또는 그 각인돼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들이 이 표가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승부를 결정짓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표가 여당 후보에게 간다면은 뭐 무난히 승리할 것 같고, 이 표가 다른 뭐 제3의 후보에게 간다거나 하거나 그러면은 여당 후보가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사실 지금 2030 남성표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지지 쪽으로 간다는 보도가 좀 많이 있어서요. 지금 그렇죠. 그런 것 같고, 그에 반해서 그런 반사 이익을 그러니까 그 반대급부로 2030 여성표는 반대 진영 민주당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있고, 한편으론 아니면 이 2030 여성표가 좀 심상정 후보 쪽으로 좀 많이 가지 않겠나 이런 예상도 좀 많이 있는 것 같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당 후보의 입장에서는 이 여성표를 향해서 뚜렷한 메시지를 던진 게 잘 보이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매우 중립적인 입장이고, 또 그 2030 남성표를 의식을 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또 뚜렷하게 성평등에 관한 정책을 우리는 이게 좀 뭐랄까 우리 당의 확실한 공약이다라고 내세운 것도 별로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뭐 아이들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딸을 키우면서 드는 생각은 이제 이 세대는 더 이상 이 사회적 그 불이나 또 성평등을 저해하는 그런 요인들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눈 감거나 회피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구상의 지금 민주주의 국가는 어느 국가든지 성평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게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사회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쇠퇴하는 쪽으로 간다고 봐야 되겠죠. 예, 승부를 가를 키 2030 여성표에 있다라고 진단을 해주셨는데 과연 그 2030 여성표가 어디로 갈지 결집을 할지 좀 눈여겨봐야 되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영혼의 사학자 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